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깊이 위로받고, 때로는 무심한 언행에 크나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대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면 마음 깊이 좌절감이나 서운함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일까요? 우리는 늘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손하게 대우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바람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의 태도나 말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언어 습관이나 행동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외부의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가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결정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언어, 습관과 행동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언어 구사 능력이나 외적인 매너를 넘어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는 언어 습관과 행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존중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함께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길을 가다 마주치는 낯선 이들까지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말과 행동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담아내는 그릇이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때로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말 습관과 행동 방식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말을 뱉어내고 행동하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공손하게 대우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곧 우리의 말 습관과 행동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나를 무례하게 대하거나 나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말 습관과 행동입니다. 내가 혹시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불필요한 비난을 일삼거나 혹은 내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공손함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에게 공손함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은 이성을 통해 미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 습관과 행동 역시 이성을 통해 미덕을 실천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와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게 만드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형성된 말, 습관과 행동 패턴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많은 노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존중과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며 세상과 소통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나고 싶은 것일까요? 상대방의 공손함을 끌어내는 말. 습관과 행동은 결국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내 안에 존중과 배려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세상은 나를 공손히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방식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어떤 어조와 표정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생각에는 좀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확연히 다릅니다. 전자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단정 짓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후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겸손함이 느껴집니다. 이처럼 말에는 언어적인 메시지 외에도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함께 전달됩니다. 우리의 표정, 몸짓, 시선, 그리고 목소리의 톤은 모두 말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거나 때로는 왜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표정이 굳어 있거나 목소리 톤이 딱딱하다면 상대방은 우리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소 비판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어조와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전달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우리의 조언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통의 대가들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자신의 비언어적인 태도로 절반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비언어적 표현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의 표정은 편안하고 열린 모습인 것일까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적당한 높이와 속도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비언어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관계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옛 성현들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올바르면 말이 자연스럽게 올바르다. 이는 우리의 내면 상태가 곧 우리의 언어와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표정과 어조, 그리고 몸짓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존중을 담아낼 것입니다. 반대로 내면에 불평이나 불만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 해도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거나 공격적인 뉘앙스가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언어 습관과 행동은 단순히 외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성숙시키는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너그러워질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은 더욱 부드럽고 공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우리 자신에게 존중과 공손함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말과 비언어적인 태도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결국 내가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표정과 어조, 그리고 눈빛을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그 속에 진정한 존중과 배려를 담아내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사람이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마음가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말 습관 개선도 결국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 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심오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생각하고 느끼고 세상을 인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사고방식도 함께 변화합니다.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 또한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는 마인드셋의 변화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고 배려, 깊은 말과 행동을 건넨다면 우리의 하루는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까요? 작은 상점의 직원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인사, 바쁜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안녕하세요라는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말 습관은 감정의 표현이자 동시에 감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을 때 무심코 내뱉는 말은 관계를 파괴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고른 말은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사소한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라고 비난하는 대신 나는 지금 당신의 말에 대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져서 답답해. 내 생각을 좀 이야기해봐도 될까?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기보다 공감과 소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칭찬과 진실된 감사의 인사로 시작하라고 조언하며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며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스스로에게 다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내가 만날 사람들을 상상하며 그들에게 건넬 따뜻하고 공손한 말과 행동을 미리 떠올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은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점차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와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밝고 희망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기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존경받는 리더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항상 신중하고 배려 깊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통해 타인을 고무시키고 신뢰를 쌓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는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언어, 습관과 행동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세상은 나를 그에 합당하게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관계가 하나의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소통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관계, 즉 서로가 서로에게 공손하고 존중받는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플라톤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말 습관과 행동을 개선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이기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혹시라도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혹은 내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는지는 아닌지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우리의 매일을 빛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우리 자신에게 존중과 공손함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말 습관과 행동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언어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존중받는 관계를 꿈꾸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미리 상상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여 당신의 삶과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심지어는 그들의 삶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네는 역시 최고야.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해냈어. 라고 진심으로 칭찬한다면 그 직원은 더 큰 동기를 부여받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일을 잘해도 늘 비판적인 말만 듣는다면 의욕을 잃고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깨우거나 혹은 억누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씨앗을 뿌릴지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긍정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아니면 부정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말, 습관과 행동은 결국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씨앗을 심어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건넬 때 상대방은 그에 상응하는 공손함과 존중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에 나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거울 속에 나도 찡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존중의 에너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바에 따라 우리 자신이 된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의 말 습관과 행동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하루 이틀 공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상황에서 공손하고 배려 깊은 말과 행동을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면적인 예의를 넘어선 우리 내면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말 습관과 행동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을 때에도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연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실망스럽네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라고 감정적으로 말하는 대신 현재 상황에 대해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와 같이 침착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 습관과 행동을 개선하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연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미리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쌓여 우리의 말은 더욱 품격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우리 자신에게 존중과 공손함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말 습관과 행동은 결국 나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언어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소통 방식이 오늘의 최선이 아닐 수도 있으며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우리의 접근 방식 또한 유연하게 조절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상대방이 행복해질 만한 일들을 권해주세요라고 말하며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관계의 중요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짧은 질문 하나가 깊은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음표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그 음표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화음과 리듬이 더욱 중요하듯이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지만 그 말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관계의 멜로디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반될 때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려는 적극적인 경청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감정과 의도까지 읽어내려 노력할 때 비로소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소통은 단순한 공손함을 넘어선 진정한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군자는 말에 신중하고 행동에 민첩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헤아리는 신중함은 진정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 습관과 행동은 외부로 드러나는 우리의 인격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도서 시크릿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긍정적인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존중과 배려의 말과 행동을 반복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존중받는 상황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담은 공손한 말과 행동을 건네보십시오. 아침에 출근길에 만나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건네는 따뜻한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를 준비해준 식당 아주머니께 드리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에 마주치는 이웃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미소와 편안한 밤 되세요 같은 말들이 쌓여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주변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고 놀랍게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또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결국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손히 대하게 만드는 말 습관과 행동은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타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이 거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출수록 세상은 당신에게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이
마음속에 강하게 믿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진리를 믿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동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말과 행동에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바로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이 얻게 될 값진 경험과 풍요로운 관계들을 기대하며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